제13강 판소리와 창극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판소리는 한 사람의 소리꾼이 한 사람의 고수의 반주에 맞추어서 짧게는 서너 시간, 길게는 10시간 내외로 나름대로의 극적 줄거리를 가진 긴 서사적 가사의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장에서 알아봤던 것처럼 7가지의 장단을 통해서 즉 진양조, 중머리, 중중머리, 자진머리, 휘머리, 엇머리, 엇중머리 등과 같은 장단을 통해서 다양한 그 상황에 따른 줄거리를 소리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춘향가를 예를 들면 호남좌도 남원부는 옛날 대방국이라 하였겠다. 동으로 지리산과 같이 소리되어져 가는데요. 소리꾼이 객관적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안일이도 나오고요. 또 직접 소리로 짜져서 소리로 하는 대목도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은 본인이 극적 줄거리도 연결하고 또 극적 상황도 노래하고 또 대중과도 소통하고 하면서 한 사람이 모든 소리를 극창을 소화해내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그와 같은 성악의 장르이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창극은 판소리 사설에 등장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 모두 역할을 배역을 맡아서 오늘날의 연극이나 오페라와 같이 또 다양한 소도구와 다채로운 무대 장치를 활용해서 공연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전통적인 극창을 1인이 노래하는 판소리와 달리 창극은 매우 무대 어법으로 다양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창극은 예로부터 있어 왔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배역을 맡아서 연이 되어지는 것은 가면극이라든지 또는 민속극놀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입니다만 가창으로 소리하는 이 판소리 장르에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은 조선조 후기에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중국의 경극이나 일본의 가부키, 서양의 오페라, 연극과 같은 공연 방식이 우리나라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공연 양식에 영향을 받게 되어져서 판소리에서 이제 창극으로 발전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각사의 전 명칭인 협률사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협률사는 궁중의 직제 명칭이기도 했습니다마는 서양식 극장을 우리식으로 본떠서 만든 최초의 왕실 극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종 임금의 40년 친경식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역시 어전 명창인 김창한 명창을 주석으로 임명을 해서 전국에서 모여든 200여 명에 달하는 그런 광대들과 함께 이 공연을 제작하게 되는 데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대가 만들어지고 많은 연희자들이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공연 양식에 있어서 자연히 입체적이고 다양한 그런 공연 장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배역도 나누게 되고 또는 한 대목을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나와서 분창을 하게 되고 나름의 뒤에 휘장이 쳐지는 그런 무대 장치를 갖춘 창극 공연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김창완, 송만갑, 정정열, 이동백, 박기용, 이화중선, 박록주 명창 등이 이 무대에 이제 차츰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큰 극장에서 보는 대형의 창극은 아닐지라도 서너 명이 나오거나 또는 한 10여 명이 나와도 한 대목을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두 역할 중 하면서 이렇게 분창했던 그와 같은 공연에서 이제 오늘날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는 대형 창극까지 발전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창극은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연극적인 창극과는 달리 무대에 천장에 전등을 밝히고 배경으로는 흰 포장을 이렇게 둘러치고 앞에서 여러 소리꾼들이 들러서서 각자 맡은 배역에 소리를 하는 정도가 바로 초기 창극의 형태였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기의 창극이 바로 협률사, 후에 원각사로 계층되는 이 무대에서 연행되었을 창극의 공연 형태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원각사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당시의 사진이 오늘날 남아 있어서 원각사의 극장이 어떤 형태였는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1930년대 초까지는 이런 형태의 다소 규모가 작은 형태의 공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초기의 창극이라 할 수 있겠지요. 1935년이 되면은 정정열 명창이 연극적 조건을 완전히 갖추어서 편곡한 창극 춘향전이 첫 선을 보이게 됩니다. 정정열 명창은 판소리를 다양하게 소리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서편제를 굉장히 활발하게 발전시킨 명창이기도 합니다. 창극의 등장은 일반 시민들을 음악 수용층으로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지만 관중들의 기호에 영합하게 되고 무대 공연 양식이 서구의 연극적 양식을 폭넓게 수용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관객들의 대중적 기호에 영합했다 할까요? 아니면 관중들의 그 기호에 다가갔다 할까요? 이 창법이라든지 또 유행하는 소리 등을 좀 더 관중과 함께 가기 위한 그런 그 창법이 전통적인 판소리의 큰 계보에서 다소 퇴보를 가져오는 그런 역할도 하기를 해서 한때는 이와 같은 소리를 그냥 창극 소리라 하고 약간 폄하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여성들로만 만들어진 그런 여성 국극 창극 무대도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공연이 되면서 주로 전국 지역에 포장극장을 짓고 거기에 무대 장치를 하고 공연하는 그런 이동형 공연들도 이때 많이 활동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이전에 지방을 순회했던 협률사 무대 공연과 같은 양식이긴 하지만 출연자들이 모두 등장인물들이 모두 여성으로 되어졌다는 점에서 또 다른 차별성을 느낄 수가 있겠죠. 일반 대중에게는 화려한 무대 장치와 다양한 등장인물 등을 통해서 한 사람의 공연에서 느끼지 못했던 다양함과 지루함과 또는 이와 같은 공연을 통해서 보다 재미있게 다가설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전통적인 1인 판소리 완창 무대의 그런 판소리에서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이런 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조선조 말과 일제시대 무렵 사회적 변화로 판소리가 쇠퇴하기 시작하죠.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는 가요라든지 서구의 음악 양식이 이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시기에 다양화된 창극 또는 협률사 공연 등이 함께 외래에 들어온 이런 가요와 함께 이와 같은 혼재하는 시대를 함께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기에 이와 같은 무대를 통해서 활약했던 명창들로는 장판계, 박중근, 박봉래, 김정문, 정민, 공창식, 김봉학, 임방울, 김연수, 강장원 등과 같은 명창들이 있고요. 강소춘, 김녹주, 이화중선, 김열한, 김소희, 박초울 등과 같은 여류 명창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광복 이후에 활발하게 전국적으로 공연되었던 여성
창극이 성행이 됐고요. 1960년대에 약간 기울어지는 창극 무대가 이제 국립창극단의 설립이라는 이와 같은 역사를 맞으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관립창극단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1960년대에 국립극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국립창극단은 많은 명창과 또 음악을 담당하는 명인들이 함께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초대 단장을 역임하고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동초 김연수 명창은 서편제 지역인 전라남도 고흥 출신의 명창입니다. 본디 음악가 출신이 아닌 그런 공부하는 학자 집안의 출신이었지만 판소리의 뜻을 두고 오늘날 전국적으로 많이 보편화된 이른바 동초제를 창시한 명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로 국립극장의 국립창극단을 처음으로 만든 그런 장본이기도 하지요. 박초월, 김소희, 오정수, 성우향 명창 등 또 그런가 하면은 조상현, 조통달 이런 명창들이 함께 무대에서 했던 이런 공연. 무대 소리와 달리 무대 창극이 정착되는 시기가 바로 국립창극단의 형성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적으로 광주 시립국악단이라든지 또 전남 도립국악단 그런가 하면은 전라북도 도립창극단과 같은 이런 단체는 창극을 제대로 연희하고 공연할 수 있는 단체로 오늘날 자리하게 됩니다. 판소리가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쇠퇴의 기미를 보이던 판소리 전수에 이제 폭발적인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판소리와 달리 또 새로운 장르를 완성한 창극 또한 관립예술단체가 만들어지면서 나름의 활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